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히들 계셨습니까? 제가 오랜만에 달리기 나와가지고 달리기는 자주 하고 이전같이 여름처럼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데 카메라를 든 지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 오늘은 11월 1일 첫째 날이고요.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올해 10월 달에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정확히 어땠는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비가 참 많이 내렸잖아요. 그래서 가을이 아닌 느낌? 여름에 늦더위가 우리나라에 왔어가지고 가을 초반까지 계속 비가 내린 거라고 하더라고요, 기상청에서. 그래서 10월에는 초중순까지 달릴 때 비도 많이 내리고 저도 귀찮고 나태하고 그래서 그냥 달리지 않고 쉬었던 날도 이전보다는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오늘 다시 제가 주제를 정해서 유튜브를 찍게 되었고 뭔 얘기를 할지 정해야 되는데 뭐 언제나처럼 자주 가는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오전에 집에서 책 읽고 그 음악 조금 듣고 먹을거리 챙겨 먹고 그러다 보니까 어디 당장 나갈 시간은 안 되는 것 같았고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기 위해서 집에서 주제를 생각해 왔습니다. 제가 항상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었고 좀 갈증? 살다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주제거리가 있잖아요. 그 주제거리 가운데 하나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의 책 이름에서 따온 말을 오늘 할 건데요. 그 책 이름이 만약 우리의 언어가 위스키라고 한다면 좀 길죠? 그런 책인데요. 저는 책의 내용도 뭐 괜찮게 봤는데 제목이 독특하잖아요. 언어가 위스키다. 뭔가 시 같고 상투스러운 표현이 아닌 것 같은. 그래서 그 제목이 마음에 들어서 오늘 주제거리에 차용을 하기로 했고요. 따왔고요. 제가 할 얘기는 만약 우리의 언어가 달리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오늘 달리기 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그리고 오늘 즉흥으로 풀어나가게 될 이야기들을 나누어 볼게요. 일단 시작할 건데 언어라는 게 뭔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언어는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언어 뭐 국어사전 같은 데 검색해보면 포털 사이트에도 뭐 말이죠. 말 언자, 뭐 말씀 어자 이렇게 쓴다고 되어 있던데 뭐 그런 정의를 풀이하는 것보다도 전 나름의 해석을 좋아하거든요. 언어가 말과 뭐 눈빛, 행동 아니면은 뭐 여러 개가 될 수, 음식, 요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심지어 뭐 서로 연인들끼리 머리를 감겨준다거나 어깨를 주물러 준다거나 필요한 다리를 마사지 해준다거나 그런 것도 일종의 언어가 될 수 있죠. 뭐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배우자나 연인들끼리,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성관계, 섹스, 그리고 뭐 애무의 과정, 전이의 과정 그런 것도 다 언어라고 할 수 있어요. 뭐 꼭 말과 글 뭐 그것만 언어가 있는 건 아니죠. 뭐 창작 활동을 더 예를 들어보면 음악도 언어가 되는 거고, 제가 하는 음반, 레코드 모으는 거, 집에서 작업물 만드는 거, DJ, 그런 음악도 언어가 되는 거고요.
오늘도 좀 많이 적어왔어요. 노트 한 장을 꽉 채울 만큼 빼곡하게 적어왔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지금 펼친 이유는 그 종류를 제가 좀 써왔는데 뭐 그림 문자가 대표적인 언어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선물 교환, 상대방한테 정성 들여 쓴 편지, 뭐 타인의 관심사를 인정해주고 관심 가져주기, 이런 것도 다 언어예요. 심지어 요즘 안 좋다고 말 많이 나오는 SNS, 인스타그램, 그런 것도 큰 영역에서 소통 범주 가운데 하나이니까. 아무리 뭐 인스타그램이 뭐 좋고 나쁨이 많다고 해도 이것도 현대인들한테는 언어이고 커뮤니케이션, 소통이고 말과 행동이잖아요. 요새 트렌드니까 뭐 그런 게 될 수 있겠는데, 근데 저는 이런 게 언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분들은 그냥 대입해서 자유롭게 상상을 해주시고 자기만의 언어 철학을 가진 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 대입이 되거든요. 제가 제 얘기를 처음에 하길 좋아하니까 언어에 왜 관심이 많은가, 상호 소통에 왜 관심이 많은가 좀 곰곰이 생각했던 때가 많았는데, 또 오늘 갑자기 대본 쓰면서 생각하니까 또 안 나기도 하고 생각이. 그래도 몇 가지 떠올려 봤어요. 왜 이럴까? 근데 근원적인 문제점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저는 갈증이 있었어요. 왜 사람은 꼭 가족이나 친구, 뭐 모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왜 말로 굳이 표현을 해야 되고 뭐 행동을 해야 되고 무슨 선물을 해야 되면 보답을 해야 되고 연락을 하고 이러잖아요. SNS에는 좋아요를 남기고 댓글을 달고 뭐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사회적 연결을 위한 활동인 거는 진즉이 인지하고 있고 뭐 마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에 왜 이렇게 골똘해야 되지? 내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또 외향성이 많은 그런 성격을, 활발한 성격을 지니신 분들은 그런 걸 아주 으뜸으로 쳐야겠죠. 궁금증을 품을 가치도 없는 거죠.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근데 저는 아시다시피 조금 내향성의 성격이 짙었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뭐 사소한 거에 신경도 많이 쓰고 그러다 보니까 굳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혼자 있어도 크게 불편함을 못 느낄 때가 많고, 뭐 간간히 계절이 바뀔 때, 뭐 봄 탈 때, 가을 탈 때, 이런 거 뭐 호르몬 변화 있을 때 빼고는 웬만하면 저는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서 선택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사람을 아예 안 만나는 건 아닙니다. 대화를 차단하고 뭐 멀리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렇게 있다 보니까 점점 삶의 행태가 고착되어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 사이사이에 저는 양념으로 모임도 나가고 여러 표현 활동, 뭐 좀 거창하게 말하면 제 나름대로의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걸로 뭐 창작 활동이라고 하면 제가 뭐 작업물 만드는 거, 유튜브 찍는 거, 글 쓰는 거, 책 읽는 거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거 하면서 간접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내향성이 짙은 사람들도 다 필수적인 사회적 연결을 원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어렸을 때는 좀 부정을 많이 했어요. 그런 걸 인정하기 싫어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왜 굳이 사람 비위 맞추면서 따라다녀야 되고 술자리 나가야 되고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왜 그래야 되지?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내가 왜 이럴까? 우리는 왜 대부분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을까? 그래서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제가 최근 몇 달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고 몇 년 전부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안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랑 제가 지금 일일이 나열한 시시콜콜한 그런 언어의 종류 말고 좀 내가 개척하고 아방가르드하게 전위스러울 수 있는 게 뭐 없을까? 그러니까 무슨 이상한 생각을 한 거죠. 근데 그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나름대로 찾은 게 솔직함이었어요. 진솔함. 사람들한테 크게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최대한 노력하자. 그러니까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죠. 사람이 무의식으로 거짓말이 툭툭 사소한 거짓말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뭐 거짓말이라기보다 제가 저를 관찰했을 때 좀 부풀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 공을 좀 과대평가하고 남들한테 의사되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있었는지 막 튀어나오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아차 해요. 몇 초 뒤에 아 이러지 말걸 이런 생각 하는데 뭐 하여튼 거짓말을 안 하고 진솔함으로 좀 타파해보려 했어요. 제 갈증을, 소통에서 오는 그런 답답함을. 근데 또 신기한 게 지금 되네 이게 곰곰이 되짚어 보면 그 도움이 많이 된 것 같긴 해요. 솔직함이라는 게 참 막연한 거지만, 그러니까 저는 제가 뭐 법적으로 상대방한테 위해를 가하거나 무슨 뭐 폭력을 휘둘리거나 이런, 그러니까 피해를 주는 행동이 아니면 마땅히 뭐 좀 조심스럽게 할 때도 있겠습니다만 얘기할 뭐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대방도 그에 따른 의견을 내비쳐야 되는 건 분명하고 거부 의사나 이런 건 다 쌍방의 권리예요. 그럼으로써 좀 더 기름기 있는 그리고 윤택한 삶이 태어난다고 그렇게 여기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언어에서 오는 갈증은 좀 솔직한 글이나 솔직한 음악에 대한 선곡이나 누구랑 대화를 했을 때 솔직하게 말을 할 수 있음. 그러니까 나의 의사표시를 정확히 하고 뭐가 좋고 싫고 분명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결단력 있는 거. 저는 그런 걸로 최근 2-3년 동안 좀 길게 밀어붙인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그러다 보니까 꽉 막히고 답답한 기분을 다른 방법에서 찾지 않아도 좀 연마를 할 수 있었고, 기분이 한결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사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데 좀 중요한 주로 맥락이 되는 주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어랑 커뮤니케이션 소통은 큰 주제거리지만 그 안에서도 대화를 저는 좀 깊게는 뭐 제가 뭐 지식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해서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가 제일 그동안 인정하지 않고 외면하고 회피했던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소통이라는 큰 맥락에서 대화를 주제거리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제가 왜 무시했냐, 이것도 솔직함, 진솔함의 무모함, 저의 그런 모습이랑 연결이 될 수 있는데, 저는 진솔하고 내가 솔직하면 뭐 동성 친구든 지인이든 제가 뭐 소통하는 이성이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죠. 아니면 뭐 마음에 드는 이성이 생겼다거나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이러면은 제가 진실되게 행동하고 말 표현을 많이 안 해도 좀 인정해주고 저절로 알아줄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했거든요. 왜냐면 상대방도 괜찮은 사람이니까 제가 계속 연락을 하고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미 그 이전에 분위기상으로 파악을 한 거죠. 이 사람이면은 좀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당연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를 뭐 과대평가하고 과소평가하고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냥 너무 감으로 주식 사듯이 그렇게 사람을 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은 좀 성공률이 떨어지는 게, 성공률이라고 하면은
이제 대인관계의 발전을 뜻하는 거예요. 뭐 이성과의 교제에 골인을 한다든지, 뭐 결혼을 하게 된다든지, 뭐 약혼 얘기를, 그러니까 결혼을 전제로 하고 뭐 깊은 관계를 가진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아니면은 동성 친구와의 막 꾸준한 관계, 몇 년, 막 10년 이상, 뭐 이런 것도 있겠고. 근데 그런 걸 목표로 한다고 뭐 다 자기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항상 얘기하는 얘기긴 해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좀 진솔하게 다가갔다는 거죠. 용기 있는 거는 스스로도 인정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했냐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마음에 드는 뭐 여성분이 있어요. 어디서 만났어요, 모임에서. 그러면 그냥 어떻게 연락처를 알아내고 뭐 교환을 하든 뭐 제가 알아내든 뭐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냥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답변이 뭐 우호적인 건 모르겠는데, 그냥 아직 별로 안 친한 사이니까 형식상의 연락이 올 거 아니에요. 아예 뭐 씹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근데 연락이 오면, 그래 연락이 왔네, 그래도 무시당하지 않았으니까 그럼 좀 얘기를 해요. 무슨 뭐 문자든 무슨 인스타그램 할 때는 인스타그램 DM이든. 그러다가 막 조급하게 하고 싶진 않은데, 상대방은 처지는 모르죠. 제가 뭐 조급한지 뭐 급해 보이는지 그런 거는. 근데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과오라고 해야 되나, 나름의 실수, 지금은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안 그러려고 하면서 좀 적당히 시간과 거리를 유지하면서 차근차근 사람들한테 접근을 하는 편이에요. 제가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그런 성격으로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뭐 DM이나 뭐 카톡을 보낸다, 괜찮은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다짜고짜 살짝 안부를 물은 다음에 그냥 영화 보러 가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뭐 대부분 태자를 놓쳐. 대부분 아닌가? 그냥 제가 싫어서 그럴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랬을 거예요, 분명. 근데 제 처지에서는 이걸 시도를 해봐야 아는 거잖아요. 그 전까지는 몰라요. 안 친한 사람들끼리는 뭐 행동 언어를 읽을 수도 없고, 이 사람이 평소에 어떤 가치관이고 이런 거 모르니까 일단 뭐 찌라도 던져봐야죠. 낚시 그런 용어로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래서 그거를 던졌는데, 그러니까 용기를 냈는데 안 된대요. 싫대요. 뭐 그래가지고 그런가 보다. 그러면 뭐 너도, 당신도 권리가 있고 나도 권리가 있으니까 당연히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가 뭔지 몰랐죠. 근데 꼭 제가 해답을 완벽히 찾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상황을 말하는 거야. 뭔지 모르고 또 넘어갔다가 또 어떤 날에 다른 분이랑 또 인연이 생겨서 제가 맥주 한잔 하자 그랬어요. 또 처음에 살짝 연락은 했죠. 근데 잡소리 같은 거 길게 하는 걸 안 좋아해가지고, 어릴 때는 많이 했는데 점점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30대에 접어들고 하면은. 그래서 좀 알맹이 있는 얘기 위주로 하고, 너무 원격 소통으로 대화 주제를 까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뭐 기분도 막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만나서 대화하는 거보다. 뭐 카톡이나 DM으로 한다는 게 그냥 그 도파민만 계속 갈망하게 되고, 실시간 채팅에 쾌감에 매료된 것 같고, 이래서 그게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그냥 어디 가서 그 맥주 한잔 먹자 그랬는데 또 싫대요. 그래가지고 그래, 그리고 넘어갔고. 또 뭐 하나 있었는데, 그리고 언제는 또 내가 달리기 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달리는 사람들이니까 보시는 분들도 잘 달리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달리기를 살짝, 이거는 예시로 하면은, 제가 뭐 달리자 그래서 거절당한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달리자고 했는데도 그냥 다짜고짜 대화로 유대감을 안 쌓으면, 저처럼 다짜고짜
언제 만나서 좀 사심 품고 달리기는 핑계거리가 되는 거고, 달리실래요? 둘이서 이러면 또 여자분은 싫다 그럴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전 처음에 그냥 외모가 내가 자기랑 안 맞고 자기 스타일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좀 별로 아니구나, 취향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갈증이 있고, 난 표현을 어떻게 언어를 여러 계통으로 더 풀어낼 수 있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또 하늘이 점쳐준 것처럼 제가 그 경제신문을 구독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 토요일자에 배달을 해준 걸 받으면, 토요일은 주말 전날, 그 일요일 전날이라, 쉬기 전날이라 페이지 수가 되게 얇아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챕터가 그 책 소개를 해줘요. 말이 책 소개지 사실 출판사나 그 작가들이 다 광고를 띄운 걸 거예요. 그래서 뭐 글자 수마다 광고 금액이나 사파가 몇 개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아니면 그 부피가 지면을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광고 단가가 달라지겠죠. 하여튼 저는 그 광고에 충성 고객이거든요. 광고 수익률이 저는 아주 좋아요. 회사 차원에서 보면. 저도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그런 자영업자지만, 저는 그냥 한 번 보면 이거 괜찮은데? 감 오는데? 어떤 기자가 쓴 글이죠. 아니, 추천이들이 쓴 글 보고 뭐 느낌 오는데, 그러면 그냥 사요. 뭐 교보문고나 뭐 인터넷 서점에서 살 때도 있지만 직접 가서 살 때도 있고, 그냥 저는 사고 생각해요. 실패하면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아깝지 않은 거죠. 어느 정도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어느 토요일에 그 대화랑 언어에 대한 책을 만난 거예요. 최근 들어서 읽은 지는 한 달 이상 된 것 같은데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틈틈이 자투리 시간에 들춰보게도 되고, 그래서 가까이에 놓고 제가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 책이 어떤 거냐면,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좀 제목이 길죠. 이거 그 회사는, 출판사는 웅진 거였어요. 메이저 출판사였고, 그 저자분들도 앨리슨 브룩스? 이거 적어왔는데, 앨리슨 우드 브룩스 이분인데, 뭐 성별은 모르겠어요. 뭐 여자분인 것 같긴 한데 썼는데, 여기에 큰 관통, 이거 책 얘기를 좀 할게요. 중요해가지고. 관통하는 주제가 토크예요. 토크. 그러니까 TALK, 토크 맞나요? 근데 그 T가 뭐냐면 약자로 이렇게 풀어서 책이 편집이 돼 있어요. T는 토픽, 주제래요. 그리고 A는 answer, 질문이겠죠. 그리고 L은 뭐 가벼운 유머, 가벼움에, 사람이 너무 무겁지 말라, 좀 가벼울 때 가벼워라, 이런 뜻인데, 뭐 깃털 같은 뜻의 L로 하는 스펠링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거고, 마지막 K는 이제 카인드인가? 그러니까 뭐 친절함, 배려, 진솔함, 서로 위하는 마음, 이런 거에 대해서 다뤄요. 그래서 저는 T 챕터랑 A 챕터, 그러니까 두 단원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머지도 다 재밌어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할 때, 제가 이 책을, 그러니까 마음 깊숙이 들이게 된 까닭이,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지인분 만나거나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 제가 어떤 얘기로 이 사람이랑 오늘 카페 가가지고 밥 먹고 뭐 2시간, 3시간 정도 보통 있는 게 제 일상의 관행이거든요. 그러니까 친한 분들 만나면, 그럼 어떤 주제를 골라서 얘기를 할까,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욕심이 실현됐을 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주제거리를 미리, 그 무인양품 자그마한 노트 있거든요. 제 가슴팍에 들어가는 거, 거기다가 주제를 써가요. 오래는 안 걸려요. 만약에 운전해서 갈 때 아니면은, 그냥 뭐 오토바이 타고 가거나 뭐 자전거 타고 가거나 이런 거 아니면, 지하철 타러 갔을 때 거기서 끄적이면 되잖아요. 이 얘기 해야겠다, 이 얘기 해야겠다. 하다못해 뭐 상대자가 최근에 뭐 해외여행 갔다 왔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뭐 요리해서 먹은 거 있냐 이런 거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본 책과 영화, 그리고 뭐 주식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저축 얘기, 아니면 뭐 사업 얘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걸 적어갔어요. 근데 그런 걸 적을 때 전 항상 주의하는 게 뭐냐면, 남의 얘기가 10 가운데 그러니까 10분의 8이라고 생각을 항상 하고 싶어요. 그 10분의 2가 내 발언권,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답변, 그런 게 섞여 있고, 답변을 하면은 좀 길어지긴 하겠죠. 근데 내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 거는 아닌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해가지고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듣자. 듣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듣는 걸 좋아하니까 상대방한테 무슨 주제로 얘기를 할지, 어떤 질문을 할지 제가 적어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은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저도 재밌고. 근데 그러다가 제 얘기의 비율을 뭐 10분의 2 정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안 될 때도 많아요. 왜냐, 대화는 이 책에서 다루는 얘기인데, 대화는 재즈 같대요. 그 재즈가 즉흥 음악이잖아요. 연주가, 재즈 연주가. 그게 맞겠는데? 뭐 재즈가 무슨 밈처럼 해가지고 온갖 상황에 다 말로 들어가는 그런 밈들도 있었잖아요, 최근에. 근데 그렇게 따져보니까 대화도 재즈가 맞다. 고도의 두뇌 운동, 그 즉흥 대화, 다 번쩍이는 아이디어와 생각으로 해서 쾌감 중추가 자극되고, 제가 이렇게 추천드리는 주제 정하기와 좀 노른자 있고 뼈가 있는 질문을 던지는 거, 뭐 뼈가 없어도 돼요. 그냥 아무 질문이나 상관이 없어요. 그럼 다 좋아해요, 서로. 그런 걸 던지는 거, 그게 재즈다.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책에서는 뭐 깊게 다룬 얘기는 아닌데, 뭐 재즈란 말이 잠깐 나왔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주제를 정해가면 질문을 계속 던져요. 책에서 질문에도 뭐 후속 질문이 있고, 뭐 처음에 스몰 토크 질문이 있고, 막 질문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살면서 커피숍이나 아니면 오다 가다 판매대에서 마주하는 직원들이나, 뭐 제가 가는 뭐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장을 보러 간다거나 뭐 책을 사러 간다든가 음반을 사러 간다든가, 그런 분들이랑 그냥 스몰 토크 하는 거는 너무 얕은 대화 가운데 하나구나, 이미 익히 알고는 있었습니다만. 저는 근데 그랬거든요. 이 책을 마주하기 전까지 그런 것만으로도 어디야, 한국 사회가 이렇게 퍽퍽하고 정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스몰 토크만 하는 사람도 제가 관찰해본 바로는 거의 없어요. 10분 가운데 한 분 있을까 말까요, 제가 봤을 때. 한 20분 가운데 한 분 있나? 저는 직접 카페에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사람만 쳐다볼 때도 있어요. 저 사람 뭐지? 뭐 이러면서 옷차림이나 하여튼 그래가지고 알아요. 거의 없고, 그래서 저는 위안을 한 거죠. 이런 관계만 해도 사회적 연결감이 오고 뇌에서 쾌감신경이 발달되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책에서는 더 깊은 관계나 유대감이 쌓이는 관계를 위해서는 다음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나랑 대화 상대자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주제를 선택하거나, 그에 따른 질문을 막 던져라. 근데 그게 맞더라고요. 좀 민감한 질문이어도 적절한 때와 장소가 있잖아요. 아니면 분위기를 파악해서, 눈치가 아예 없는 분들은 좀 조심하세요.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상대방이, 저는 항상 기분이 나빠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책에서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해봐도 그렇지가 않아요. 대부분 다 좋아들 하시고. 그래가지고 후속 질문을 하면서, 후속 질문이라는 거는 계속 깊은 대화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 대화의 주제거리를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그래서 둘이서만 할 수 있는 얘기를, 내밀한 얘기를 섞어라. 뭐 가족의 건강 얘기도 좋겠고. 저는 친구한테 그러거든요. 어머니 그 뭐 이식 수술 하신 거 어떠시냐, 그리고 뭐 그 누님은 어떠시냐 이러면은 그런 것도 다 대화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질문이 될 수 있고. 또 대화를 하는 방법이 여기 쫙 나와요. 뭐 과거에
과거와 현재 미래 시점을 이용해서 이제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거를 환기시켜라 얘기해서. 이게 뭔 말이냐면 너무 챙기기만 하나? 근데 뭔 말이냐면 너 과거에 뭐 이랬지? 방금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누구누구야, 너 어머님 그때 수술하신 거 과거에 수술하신 거죠? 지금이나 이제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으셔? 잘 회복하셨어? 그리고 부작용은 없으시대? 뭐 약은 어떻게 드시고 있고, 뭐 병원은 어떻게 다니셔? 뭐 누가 모셔다 드려? 네가 뭐 자차로 모셔다 드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그냥 죄다 후속 질문이에요. 이런 걸 하면은 저도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왜 그런지를, 왜 그럴까, 뭐 그런 게 없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그런 질문을 당한다고 해야 되나? 받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다 제쳐두고 자기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좀 민감한 질문도 웬만하면은 납득을 해주세요. 그렇고 또 대화가 막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 흐름이 끊길 때나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것 같을 때, 그러니까 그럴 때는 공백을, 때때로는 침묵도 음악처럼 여백이 많이 중요하지만 그런 시간을 너무 길게 두면 흐름이 끊어지니까 대화 주제를 수시로 바꿔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T 주제, 이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T 주제였어요. 초반부까지는 그런 내용이랑 비슷해요. 이분이 뭐 심리학 연구도 하고 뇌 그런 운동 이런 것도 연구하고 뭐 많잖아요. 여러 가지를 이런 작가분들을 많이 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그거랑 그 로버트 치알디니 설득의 심리학, 제가 그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이미 이전에 다 읽었고, 설득의 심리학은 총 4권인데 하여튼 다 봤어요. 그거를 미루어 봤을 때 괴가 비슷한 책 가운데 하나다. 장르가 좀 고구마줄기식 독서법이 가능하다. 다 보면 좋은데 그냥 어떻게 말해야 사람의 마음을 얻는가, 이걸 처음에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른 거는 뭐 제가 곁들여가지고 깍두기로 추천드리는 거니까 그런 것도 읽으면 좋고. 그 다음에는 가벼움이 3번째 단계거든요. L 스펠링으로 뭐 하여튼 뭐 깃털 머시기였는데, 근데 그게 저는 항상 난지였어요. 개그 욕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욕구는 있는데 그 개그를 던진다는 게 순발력이 있고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그맨들이 다 너무 웃기고 이런 게 다 똑똑해서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재치와 유머는, 이랬는데 그 책을 읽으면 조금이나마 자기한테 활용하고 뭐 방법론을 제시해 주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하고 싶은 그 관통하는 얘기는 첫 번째, 두 번째 그 주제를 찾고 질문을 계속 던지려는 노력을 하다 보면 상대방이 자연스럽게 웃어주더라고요. 제 실생활에서 대입을 해보니까 흐름이, 맥락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더라고요. 저처럼 너무 유머에 대한 강박이나 이런 거를 대화할 때 안 느끼셔도 될 것 같아요. 부담감이라든지. 그 다음 단계가 친절함, 배려심. 이것도 제가 평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주저리 시시콜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진솔함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진솔하게 맥주 한잔 하자 그랬는데 까이고, 진솔하게 영화 하나 보자 그랬는데 까이고. 그래서 내가 왜 그랬는지를 이제 풀어볼게요. 쉽게 얘기해서 눈치 채셨겠습니다만 제가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상대방하고. 그걸 제가 부정을 많이 했잖아요. 그냥 몸에 체화가 돼 있었어요. 뭐 대화를 뭘 많이 해, 뭐 얼마나 많이 해, 뭐 하루 종일 얘기해야 되네, 이런 게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성향이 못 그랬던 거기도 하고, 저도 그러고 싶었던 때도 있는데
워낙에 수줍음이 많고 낯가림이 많아가지고 먼저 말을 못 걸어요, 모르는 사람한테. 심지어 친한 사람한테도 못 걸 때가 있을걸요. 그랬는데 제가 거부당한 이유가 여러 까닭 가운데 하나는 뭐 물론 외모라든지 성격이나 뭐 제가 하는 일이나 이런 게 좀 못 믿어 보여가지고 그럴 순 있었겠죠. 근데 그것 말고도 제가 납득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까닭은, 난 대화 기술이 너무 모자르고 부족하고 그 대화의 시간을 많이 들이지 못했다, 그런 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대화의 소중함을 많이 느꼈어요. 아, 이게 정말 사람 사이에 중요하구나. 그러면 되돌려보면 어땠을까요? 제가 그 전에도. 그리고 플러스로 좀 대담함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 상대를 만났으면 다음 약속을 기약하고 싶은 상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남자든 여자든. 그러면은 에이 뭐 돌아가서 카카오톡이나 DM으로 아니면 스토리에 답장 메시지 보내면 되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아니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상대방이 거절할 여지를 둘 수 없게 그냥 얼굴을 대고 좀 낯가림이나 수줍음을 깨부순 다음에 그 자리에서 쉽게 말해서 애프터 신청이라고 하죠. 다음 만날 약속을 기약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깨달음도 좀 있었어요. 다음부터는 누구를 만나면 그냥 돌아가가지고 연락하는 것도 좋지만 그러면 실패 확률이 올라가더라고요. 거부할 여지를 두고 상대방한테 시간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근데 만나서 얼굴 맞대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면 대부분 모르겠다, 오히려 근데 승률은 올라가지 않을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승률? 거절을 좀 덜하게, 얼굴 앞에서는 좀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그런 방법을 좀 나중에 써야겠구나. 뭐든 뭐 설득을 할 때건 뭐 비즈니스 할 때건 뭐 장사할 때든 뭐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사귈 때건. 그러면 이 대화가 이 달리기랑 뭐 무슨 연관이 있나, 우리가 하는 달리기랑 생각을 해보면, 저는 주로 혼자 주구장창 비슷한 코스를, 비슷한 것도 아니고 맨날 가는 코스 그냥 달려요. 그러면은 때로는 장거리 뛸 때는 제가 유튜브에 글이든 뭐 많이 올렸지만, 조금 올렸지만 순례를 떠나는 것 같고 자기와의 대화를 나누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달리기에 빗대어 보니까 제가 요즘에 좀 심폐지 그룹도 그러니까 뭐 최대 산소 섭취량 뭐 그런 전문 용어도 있고 하지만 전보다 더 발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거리도 거리고 기록, 그러니까 속도, 시간에 대한 기록, 완주 속도죠. 그런 것도 욕심이 나가지고 이제 한 2주 있으면은 MBN 서울 하프 코스를 나가는데, 저 준비는 대강 그래도 거의 다 됐어요. 속도도 인터벌 훈련도 하고 많이 올라갔고.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대화와 달리기를 할 때 자신과의 대화도 저는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 자신과의 대화는 항상 주구장창 하는 얘기지만 이어폰 안 껴고 혼자서 묵묵하게 달리고, 이렇게 유튜브 켜면서 달리고 찍으면서 달리는 거, 내 발걸음 소리를 듣는 거, 그 심장이 뛰는 감각을 느끼는 거, 그 내 달팽이관이 균형을 맞추는 거,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이 달리는 것도 다 실시간으로 균형을 내가 맞추는 거잖아요. 귀랑. 그리고 새들이 번식하는 소리를 듣는 거, 지렁이가 꿈틀대는 거를 보는 거, 어느 지렁이가 자전거 앞바퀴에 깔려가지고 몸부림치는 걸 보는데 나는 가능하면 살생을 좀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 무슨 자이나교 다큐멘터리처럼. 그분들 이거 잠깐 새끼로 빠지면 그분들은 벌레를 밟으면 수행 중에 그날 곡기를 끊으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드시더라고요, 살생했다고. 자기 의지가 아닌데도.
하여튼 그런 상상을 하는 거 다큐멘터리에 보면 나옵니다. 자이나교인지 뭔지 시크교였나? 하여튼 하여튼 동양 종교였는데 인도 쪽에. 저는 그런 걸 좀 으뜸으로 쳐요. 근데 요즘 생각하는 건 음악은 그런 것도 있대요. 그 호르몬 책을 최근에 봤는데, 이것도 잠깐 딴 얘기입니다. 인생은 호르몬이라고, 그 유성우 법의학자, 그 부검하고 해부하시는 분이 유튜브에서 소개해줘가지고 제가 바로 사서 읽었거든요. 한 280쪽 정도인데, 뭐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테스토스테론 등등 6가지에 대해서 실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현상이 벌어지는지 다루는 거예요. 근데 책 얘기가 갑자기 꺼내가지고 뭐 할 얘기를 까먹었네 갑자기. 그래서 그 이어폰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무슨 절제 중독자 마냥 이어폰 빼야 된다 이런 거 하지만, 이런 분들 꽤 많아요. 제가 구독하는 신문 칼럼이나 그 오피니언 그쪽 라인 보면은 뭐 어떤 소설가 분들도 그렇고 칼럼 쓰시는 분들도 이어폰 없이 카페에 가거나 산책하기 힘들다고 고충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보면은 뭐 저 같은 분들이 꽤 많은가 봐요. 근데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건, 이제 폭발성 있는 에너지를 내거나 달리기 할 때 좀 도움을 얻고 싶으면 신나는 음악이 도움이 확실히 된대요. 그건 뭐 익히 알고 있었는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별로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까지. 근데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반동심 그런 거죠. 다 하는 거 하기 싫은 그런 반항 심리가 있잖아요. 그걸 해서 힘을 얻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냥 내 심폐지구력과 근육이 제대로 운동을 해서 그냥 순전한 기능으로 저는 남들을 앞서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물도 안 마시는 거였고, 여름에는 뭐 틈틈이 좀 마셨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저만의 원칙을 세운 거예요. 그러면 결국 성취감도 또 높아지고 쾌감이 저는 많이 자극이 되는 게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음악을 들을 분들은 때로 도움 받아도 좋겠다. 요즘 저도 좀 달리기가 귀찮아지고 그럴 때가 있는데, 음악이라도 들으면서 달려야 되나? 근데 그럴 때 또 타협을 해요.